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바타, 반지의 제왕 시리즈 등 세계적인 영화 히트작의 특수 시각 효과를 담당한 웨타워크숍의 CEO인 리처드 테일러 경이 광명시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11월 4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는 광명동굴 판타지 콘셉트 디자인 전국 공모전의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동굴을 상상한 판타지 그림 총 116점을 접수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영화 아바타와 반지의 제왕 등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웨타워크숍의 CEO 리처드 테일러 경이 최종 심사를 위해 광명시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프린세스 오브 다크니스를 출품한 최현화 씨가 선정됐고, 공존의 숲을 출품한 이은진 씨와 와이번스 케이블을 출품한 이준호 씨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현화 씨는 광명시장상과 함께 뉴질랜드 웨타워크숍의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영광스럽고요. 반지의 제왕부터 유명하게 알려진 웨타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상하게 됐다고 해서. 판타지 쪽에 대가분들의 그 작업하는구나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어가지고 크게는 생각할 수 없지만 좀 굉장히 많이 기대돼요. 한편 광명시는 영화의 전당, 영화 대장간과 함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특히 판타지 콘셉트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상호 간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광명동굴, 영화, 전시 산업을 창조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뽀시기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바로 코미디언 이용식 씨인데요. 이용식 씨가 광명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광명시는 11월 3일 코미디언 이용식 씨를 광명시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1975년 MBC 일기 코미디 탤런트로 데뷔한 이용식 씨는 방송, 영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직업전문학교 개그연예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홍보대사로 임명받은 뽀시기 이용식이 가뜩이나 몸매가 참 무거운데 양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정말 가볍습니다. 광명시 홍보대사를 임명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속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협회는 늘 제가 있어서 웃음을 드리고 미소를 드리고 그리고 즐거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광명시의 홍보대사 이용식, 오늘로써 명예 시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코미디언 이용식 씨는 앞으로 2016년 11월까지 2년간 광명시 홍보대사로서 시정 홍보 영상과 홍보자료 모델로 활동하게 되며, 시가 주최하는 다양한 축제와 기념식에도 참여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광명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안양천에 대규모 힐링 광장을 조성합니다. 이번 힐링 광장이 조성되면 안양천의 이수, 치수, 환경은 물론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에 대한 업무 협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국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친수 공간은 안양교에서 뱀쇠교 구간으로 연말까지 길이 415m, 면적 13,500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나뭇잎 가족 피크닉 데크, 빛난 광장, 햇살 이야기 쉼터 등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했고, 특히 문화 예술 공연도 즐길 수 있도록 노천극장 형태의 공간도 만들어집니다. 양선은 제2의 선생으로 간접 경험을 통한 자신의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인생의 지표라고 합니다. 이같이 중요한 책을 시민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 연결해주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신규 차량 개관식이 11월 5일 하안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명시장을 비롯해 광명시 의회 의장, 새마을 지회장 등이 참석했고 이동도서관의 궤관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 시승식이 이뤄졌습니다. 신규 이동도서관은 25인승 차량을 개조한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기존 차량과는 달리 발전기를 별도로 장착해 차량 공회전으로 인한 매연 발생이 없는 첨단 이동도서관 차량입니다. 한편 1992년 처음 시작한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 도서관 이용이 힘든 시민들을 위해 평일 지정된 일정에 따라 광명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의 독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국 요성시 어린이를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걱정이 많았던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광명시가 2009년부터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요성시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김용현 광명부시장을 비롯한 광명시 일행은 부천 세종병원을 찾아가 지난 10월 29일 한국에 입국해 심장병 수술을 마친 요성시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만나 쾌유를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사업은 광명시와 부천 세종병원이 손잡고 국제자매 도시인 중국 산둥성 요성시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업으로 올해 초청해 심장병 수술을 받은 5명의 어린이를 비롯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2명의 어린이들이 심장병 수술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수술을 마친 어린이와 보호자는 회복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광명시의 인구수는 약 35만 명. 만약 이들이 법률이나 건축 등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옆에 전문가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가 11월부터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상담 서비스 분야는 부동산과 건축 등 2개이며 먼저 부동산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임대차 및 법률 문제 등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건축 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부동산과 건축 분야의 상담 희망자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광명시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1998년 9월 개설한 종합민원상담센터는 기존의 행정, 변호사, 법무사, 족보상담과 더불어 이번에 확대된 부동산과 건축까지 총 6개 분야에 38명의 상담위원을 위촉해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의 대화록이 담긴 논어인데요. 하지만 한자로 쓰인 논어를 읽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논어, 조금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이 있어서 시민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 서원은 작년 9월 개관을 했는데요. 조선시대 학문을 탐구하는 서원과 광명시의 대표적 인물인 오리 이원익 선생님의 이름을 따 오리서원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오리서원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문과 인성, 전통문화예술을 보급하는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한옥을 보니 옛 정치가 느껴지는데요. 단풍과 어우러진 오리서원에 오니 동양 고전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리서원에서 공자에 대한 강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메모하는 시민분이 보이네요. 그런데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일반적인 강의 시간은 다르게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계시네요. 조금 달라 보이지만 편안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을 만나 수업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삶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으로도 풀어갈 수는 있지만 그걸 다 풀지 못할 때는 결국은 어떤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문학, 도끼, 논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찾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어를 비롯한 어떤 인문학 책, 고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분은 수업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아까 본 실질적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이제 현상적으로 보고 이제 이걸 어떤 물건 뭐 어떤 그 아까 화면상에 나타나 있던 그 장면을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실생활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걸 갖다가 그 적용을 한 거 보니까 아 절에 그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참 감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원에서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 이어 리더십의 덕목과 실천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14일에는 논어, 행복을 말하다가 진행되고 11월 상식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장자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철학은 질문과 답변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지식을 넓혀나갔는데요. 질문과 답변, 이 과정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리더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민 리포터 김창일입니다. 기나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이 지났는데요. 올겨울 날씨는 어떨지 궁금하시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11월과 12월은 평년보다는 포근하다가 새해인 1월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좋은 아이템이 바로 발열레이, 내복입니다. 내복을 착용하게 되면 체온이 3, 4도가량 오르고 또 체온이 1도 높아질 때마다 신체 면역력은 6배 가까이나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내복을 착용해서 추위를 이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중심 행복도시 광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